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직에서 결국 사퇴를 했고요. 카멀라 해리스를 중심으로 민주당 결집세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판도가 좀 바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 이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대선 판도가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과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주 발언들이 사실 최근에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기존의 칩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지원법이죠. TSMC나 삼성전자 포함해서 인텔도 이제는 미국의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좀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국방을 책임져주고 있는데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TSMC 반도체 우리 거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우리가 다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삼성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그 미국으로 공장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그 썬큰 코스트가 들어간 측면도 있고 이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엄포용이냐 협상용이냐 이걸 모른다는 게 주가에 불안전한 거죠. 언제까지? 선거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가에 부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준 거고 이것도 여실히 그 반도체 생산업체로서는 TSMC가 글로벌 넘버 원인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은 아침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반영을 못한 이유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이고 그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공간에 다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대만이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협조를 받는 것 차원을 넘어서는 자기네가 1등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개념으로서 리쇼어링 개념에서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제재하고 이러는 건데 과연 그러면 반도체는 AI의 핵심인데 인텔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퀘스천인 거죠. 그 생각이 들면은 아마 반도체 지원법에 의한 불확실성이 저하장처럼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네. 어제까지는 나빴던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 진짜 트럼프가 벤스랑 같이 부통령이 되고 나서 된다 가정하고요. 최악의 경우에 계속 밀어붙이면 협박용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TSMC도 얘기했습니다만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는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TSMC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미국형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슬슬 밀어놓으면 우리도 미루는 거죠. 그런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반도체 지원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제 레이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해리스가 어떻게 떠안을지 모르겠는데 선명성을 경쟁하듯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국 도와주는 거 안 된다. 미국 회사도 아닌 ASML 텔을 겨냥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한국같이 작은 장비 업체도 그렇게 똑같이 트랙해서 트레이스 해가지고 벌을 줄까요? 걔네 입장에서 벌이죠. 우리 입장에 억울한 건데. 그리고 진짜 장비 업체가 서비스도 계속 못한다면은 ASML하고 텔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 비중이 많으니까 주가 영향을 받는 게 맞다 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는 중국이 계속 발목이 잡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안 들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장기적, 뭐 2년, 3년 끌고 갈 이슈는 아니고요. 걱정에 미리 앞당겨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숨고르게 하고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ASML을 시작으로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실적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었는데 정치 변수가 갑자기 확 부상을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흔들림이 더 극렬하게 나타났었거든요. TSMC는 실적 발표 내놨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우등생의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물론 간밤엔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TSMC를 따라가는 흐름이 우리 시장에
등의 반도체 종목들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주가가 어떤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주까지 TSMC 같은 것 또는 ASML 이런 주식들도 실적이나 가이던스 대비했을 때는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이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좋아도 반영이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밤에 그나마 늦게나마 조금 반응을 한 것이 숨통을 트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장은 오늘은 그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일단 TSM 실적을 보면은 원래 기대치 대비 5% 잘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에요. 실적 자체나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아니라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없었던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TSMC가 내용적으로 좋은 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얘네가 그 미세 공정 또는 선단 공정이라 해서 이제 칩 사이즈를 결정하는 이제 그 선폭이 작으면은 5나노, 3나노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3나노 비중이 그 전분기보다 많이 올랐어요. 15%로서 두 자리 올라가는데 이 고객은 엔비디아하고 애플 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TSMC 핵심 고객인데 얘네들이 수요가 강하다는 걸 3나노 공정의 비중 확대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5% 정도 오른 거지, 달라온 거지만 퀄리티적으로는 더 좋은 거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실적과 그 퀄리티는 그랬는데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나 전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으면 잘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써서 제가 합니다면은 수요가 어떨 것 같냐 했을 때 well beyond 2025, 2025년까지가 아니고 25년을 훨씬 넘어서까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는 계속 수요가 초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견주어서 당연히 기존의 캐펙스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상향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였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 주가는 한 5% 정도는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빠졌던 거죠. 그래서 어제 빠진 걸 오늘 올라갔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개념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사실은 펀더멘털은 소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SMC 실적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좋은 실적이었는데 주가 반응이 다소 미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와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좋았는데요.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수요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줬고 거기다가 특히 최선단 공정 쪽에서 조금 더 점유율이 늘어났다, 매출 점유율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주가 면으로도 오늘 간밤에 늦게나마 반응한 것이 우리 시장 종목들에도 분명히 주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술 산업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 TSMC와 SK 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에서도 제외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적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시나리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통점은 이제 HBM 수요가 좋음으로 인해서 그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레거시 제품, HBM이 아닌 제품 쪽에 수급이 좋아져서 HBM 아닌 쪽에 더 비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2분기도 나오고 있고 3분기도 전망되는데 예상보다 더 좋을 거라는 게 지난주 그 정치학적 이슈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긍정적인 톤의 핵심이었던 거죠. 예.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정치적인 변수가 반영이 안 된다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85,000원 정도는 지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HBM3E 콜 to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지연된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예를 들어서 3분기, 2분기가 나왔죠. 10조 4천. 3분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14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4조 넘지 않더라도 하여튼 13조 후반대 나오고 내년 전망이 한 50조 후반만 나와도 아마 펀더멘털적으로는 85,000원 정도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요. 여기다가 콜이 되면 그 플러스 효과가 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85,000원 더하기 15,000원 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더 좋으면 더 넘어갈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콜이 아직 통과 안 돼서 15,000원 반영이 안 되니까 끼케야 9만 원인 거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85,000원인데 정치적 변수가 튀어나오다 얘기를 하야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버텨놓고 하이닉스 뺐다. 제가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빼면 다 빼야 되는 거고
들어오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거 같아요. 하이닉스가 TSMC 뺐다는 얘기는 HBM의 그 모멘텀이 어떤 목에 단기적으로 찬 거 아니냐, 주가 반영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이닉스는 HBM의 특별히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주가에 녹아들었다 보면은 순수하게 실적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5조 중반 약간 밑입니다. 2분기가요. 그래서 6조 나와야지 주가적으로 힘을 받을 것 같고요. 5조 5천원 이하면은 주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적 때문에 2분기 실적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5조 2천원, 5조 5천원 하면 올해 실적이 20조 초반이냐, 20조 중반이냐 따라 갖고 달라질 건데 아마 20조 초반이면은 주가가 25만 원까지 이상 안 갈 것 같고요. 25조 이상,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실적이 6조. 3분기가 8조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20만 원 후반대까지 갈 수 있겠죠. 여기다가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콜이 갑자기 잘 되면은 일시적으로 하이닉스가 또 출렁일 수 있어요. 그 주가가 어저께 주가 20만 원 초반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저께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거, 그저께 빠진 거는 정치적 변수로 빠졌지만 사실은 마치 삼성전자가 콜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피해보는 양상을 미리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소부장 쪽도 저희가 둘러봐야 될 텐데 관련 기업들의 실적, 분석과 전망도 함께 들어볼게요. 아쉽게도요. 소부장은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오는데 삼성하이닉스가 안정이 안 되면 주가가 빨리 못 간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소재 같은 종목을 포함해서는 저점을 확인했지만 2분기 실적부터 확 좋아지지 않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DS투자증권에서 소부장 27개를 2분기 실적을 토파보기로 해서 쫙 리스트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아마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나서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요. 뭐 개선된 건 유진테크, 뭐 PSK, 파크시스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것이 이런 기술적으로는 엊그저께 하락한 것에 한 30%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오늘 반등하는 것에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종목들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식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